오리건 미국 도서관과 음악 이야기. 미국 서부를 여행하다 보면 갈색 배경의 역사 안내 표지판이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주를 다닐 때마다 그 표지판만 따라가도 자연스럽게 지역의 역사와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리건주 역시 그런 것 가운데 하나였는데, 사실 이 주는 목적지라기보다는 캘리포니아로 이동하는 길에 잠시 머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리건에서의 방문지보다 미국에서 경험한 도서관, 이야기와 음악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여행은 보통 20일에서 25일 정도 머무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도로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긴 시간을 운전해야 하니 자연스럽게 음악을 들을 기회가 많았는데, 그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곳이 바로 지역 도서관이었습니다. 미국 도서관에서는 한 번에 CD를 30장 가까이 대여할 수 있었고, 대여 기간도 넉넉히 30일 정도였기 때문에 여행 전날이면 꼭 도서관에 들러 클래식 음악 CD를 가득 빌렸습니다. 차 안에서 들을 음악을 고르다 보면 마음이 괜히 설레는데, 실제로 여행길에서 그 음악이 흘러나오면 풍경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직선도로, 그 너머로 이어지는 황량한 사막, 어느 순간 거대한 산새가 길을 막아서는 듯한 장관까지. 그만한 스케일의 자연 앞에서 듣는 클래식 음악은 정말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동을 주었습니다. 클래식 연주뿐 아니라 작곡가들의 삶을 소개하는 설명식 CD도 많았습니다. 슈베르트, 바흐 같은 거장들의 일생을 간단한 문장으로 요약해 들려주는 CD는 영어 듣기 연습에도 도움이 되었고, 배경 지식이 조금만 있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여행길에 좋은 동반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미국의 대형마트인 월마트에도 오디오북 코너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다빈치 코드 오디오북을 구매하여 장시간 운전 중에 듣기도 했습니다. 음악회를 자주 다니고 클래식 CD를 꾸준히 모아온 저는 미국에서 특히 귀한 보물을 두 가지 얻었습니다. 모차르트 전곡 CD와 비발디 전곡 CD였는데, 한국에 돌아온 뒤에도 마음이 복잡하거나 여유가 생길 때면 그 음반들을 꺼내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 곡 중에서도 제가 가장 아끼는 음악은 베토벤 교향곡 7번의 2악장입니다. 마음 깊은 곳을 흔드는 비장한 선율이 들릴 때마다 언제 들어도 감정이 차오릅니다. 미국 고속도로는 풍경이 정말 다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같은 대평원이 이어지다가도 어느 순간 빽빽한 침엽수림이 깊은 초록색 그림자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런 길을 달릴 때마다 차 안에는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뒤에서는 아이들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저는 혼자 운전대를 잡은 채 음악에 몰입하곤 했습니다. 가끔씩 선생님도 피곤함에 겨워 조용히 눈을 붙이시면 말 상대가 없어지는 그 순간, 저는 CD를 다시 켜곤 했습니다. 그러면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차 안을 가득 채우고, 저는 본능적으로 한 손은 운전대를 잡은 채 다른 손으로 지휘하듯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광활한 자연 속에서 음악과 하나가 되는 느낌, 그리고 이런 여정을 할 수 있다는 행복함이 밀려왔습니다. 여행 중 들었던 CD가 클래식뿐이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하루에 한 번씩 클래식 음악을 듣게 됐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비형식적인 음악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연과 함께 듣는 음악은 어떤 교재보다 강렬하게 남는 법이니까요. 여행을 함께했던 허버드 선생님 역시 음악을 들을 때면 손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시곤 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같은 음악을 들으며 서로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순간만큼은 음악이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듯 했습니다. 역사를 좋아하고 음악을 사랑하고 여행을 즐기는 그 선생님을 만난 건 제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미국 여러 주를 여행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선생님 덕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여행을 좋아해도 길을 모르면 갈 수 없는 법인데, 선생님은 제가 준비한 일정에 따라 운전하며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정확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미국은 고속도로가 10차로가 넘는 곳도 많아 처음 가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표지판도 도시 이름도 익숙하지 않은데
선생님은 지명만 보아도 어느 방향을 의미하는지 바로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번도 목적지를 지나친 적이 없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AAA라는 미국의 대표 여행 서비스에도 가입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공하는 지도와 자료 덕분에 호텔이나 관광지를 물어보지 않고도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류의 가장 훌륭한 발명품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내비게이션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내비게이션 없이도 미국 전역을 저와 함께 여행하며 가장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셨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뒤에도 그 인연은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유학생 부부나 한국에서 온 선생님들을 선생님께 소개해드렸고, 선생님은 훌륭한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해줬다고 제게 고마워하셨습니다. 선생님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는 제가 홍도와 흑산도, 청남대 등 여러 곳을 함께 여행하며 미국에서 받은 도움을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선생님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교회 교인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저를 데려가셔서 미국식 조문 문화를 경험하게 해주셨듯, 한국에서도 제가 지인의 상가에 선생님을 모시고 가서 조문과 식사 자리까지 함께 했습니다. 또 방학 때마다 한국 기독학교에서 제공하는 숙소에 머물며 선교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도 하셨고, 시간이 날 때마다 저와 함께 전국 곳곳을 다니셨습니다. 여행을 함께하지 못하는 주말이면 제가 소개해드린 한국 선생님 댁에 가셔서 그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여행과 음악, 그리고 서로의 문화가 얽히며 만들어진 인연은 지금도 제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동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미국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